이거는 진짜 뇌절. 이거는 아예 필요가 없죠. 이 긴장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은 완전히 그냥 몰입을 해치는. 그래서 이건 나오지 말지라고 아까 제가 탄식을 했던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3 웹망생입니다. 보내게 된 이유는 네이버 공모전 개 털려서 멘탈 개 털된 후 새 웹툰을 만들어 내기 전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볼까요? 너무 순수하죠? 의도가? 좋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나한테 한 말이야? 시작된 거냐? 제가 소문에 연쇄 뭐더라? 미친, 이렇게 많은 애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혜인이 어떡해? 술렁술렁. 지금 나의 시선과 바닥이 이루는 각도한 직각. 이걸로 너는 매장이다. 서혜인. 응? 좋아. 받아줬어. 이건 얘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남도현 축하한다. 18번째 아니냐? 드디어 성공하네. 뭐라고? 고백해서 혼내주려고 했는데 고백을 받아버린 거야. 좋다고. 두근두근. 웅성웅성. 대체 물거. 대체 왜 받아준 거야? 이런 연애 싫어요. 글 그림 미밀.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나는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의 이름은 한지영. 야,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고3이라고? 신과 함께 감사. 그녀는 내가 유치원생일 때부터 짝사랑하던 아이였다. 그녀의 단발머리는 나의 완벽한 이상형이었고, 그녀가 나에게 짓던 미소는 나의 마음을 홀리기에 충분했다. 야, 돼지! 결정적으로 그녀가 나에게 빌려준 색연필은 날 반하게 했다. 난 그 아이에게 고백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를 뒤져 여자에게 인기 많다는 고백을 하기로 했다. 지영이가 하교할 때쯤 미리 양초에 불을 붙였다. 겨울이었다. 너무 추워. 눈이 쌓였어 막. 해버렸어 결국. 저랑 사귀어주세요. 너무 잘 그렸는데 이거? 부도 좀 봐라. 이 너무 잘 그렸잖아. 칭찬해. 완벽한 타이밍, 큰 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고백. 이 색 표현도 정말 과감하죠.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여자애들의 비웃음을 듣고 옆에 여자애들이 막 비웃어가지고 괜히 얘도 수치심 느꼈어. 지영이의 원망 가득한 표정을 보기 전까진. 근데 이것도 진짜 잘 그렸다. 로우 앵글로. 그죠? 이분은 대성하겠는데? 의도치 않았으나 이 고백은 공개 고백이었으며 이후에 후폭풍 따윈 고민하지 않은 바보였다.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망신을 당했고요. 지영이를 막 이제 또 위로해주는 친구들. 위로해주는 게 아니지 사실. 그냥 낄낄대고 있는 거죠. 양말 뒤집어 쓰고. 그쵸, 이거죠. 자, 주인공 마상을 이제 입었죠. 어느새 고백당한 당사자며 내가 좋아하던 그녀는 사라져 있었고, 꽃이 이 촛불에 타버리는 이 연출. 그날 저녁 나는 지영이에게 카톡을 했다. 지영아, 오늘 공개 고백은 미안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9시 11분. 그냥 내 주변에서 사라져. 오늘 일은 정말 미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점점 붙이지 마 역겨워. 그냥 돌보듯 지내. 완전 이제 철벽. 그러면 왜 나한테 색연필 빌려준 건데? 왜? 기억도 안 나는 일 왜곡해서 망상하지 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그리고 30분 후에 점점. 근데 내 마음을 알아준 거야? 넌 역시 착하구나. 도현아. 그만해 도현아. 이런 카톡 특. 본인이 캡처함. R을 끝으로 지영이는 날 차단했다. 그날 이후 인싸였던 지영의 옆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내가 고백만 했을 뿐인데 얘 옆에도 안 와. 아무도. 그냥 누워서 시간을 때우는 그녀에게 사과를 위해 말을 걸었다. 지영아 말 걸지 말랬잖아. 제발 꺼지란 말이야. 지영이의 원한 섞인 외침. 그 외침은 나의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경멸의 표현을 듣고 얘도 이제 뭔가 엄청나게 이제 마상을 입었죠. 난 뒤틀려질 뻔했다. 양말이 벗겨질 뻔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어떻게든 이 감정을 해소하고 싶었다. 말 거는 거 좀 봐. 웃기네. 수근수근. 친구들 또 수근수근대고 주인공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근데 멈춰버렸습니다. 증오가 혐오와 복수심으로 물들기 직전 반 전체가 한지영을 비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영이에 대한 비난을 들으니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으려고 했던 건지 역겨워졌다.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한 달이 지나도록 공개 고백이라는 꼬리표는 한지영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파괴했다. 그리고 한 달하고 하루가 지난 날 아쉽게도 전학을 가게 되었던다. 지영이가 이것 때문에 설마 전학을 가는 걸까요? 야, 거기 가서는 남친 잘 사겨라. 자기 때문에 전학을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 주인공. 그리고 어린 마음에 나는 바보 같고 멍청한 각오를 다짐한다. 공개 고백이라는 무기로 남들을 괴롭히는 여자애들에게 아픔을 폭격하는
흥미로운데? 예, 흥미로운 설정인데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겁하고 남을 괴롭히는 여자애들한테만 이 무기를 쓸 것을 다짐했대. 자신의 고백이 다른 여자의 어떤 생활을 파괴하는 걸 깨닫고 나쁜 여자들에게 남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덱스터 같은 거야. 다크 히어로가 된 거야. 고백을 참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여자에게 한다. 살인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사람만 죽이는 덱스터처럼. 우스워 보이겠지만 17명의 일진녀들을 고백으로 혼내주고 아 웃긴데? 일진 당황한 거 봐. 약 80명의 친구들을 구원해 주었다. 도연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감사의 인사까지 듣고. 이게 히어로지요. 정말 우습지만 자부심까지 난 느낀다. 아, 하지만 자존감은 마이너스야. 진짜 다크 히어로야. 이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건 또 아무도 몰라. 아니, 이게 되게 깊은 만화야. 언젠가 지영이를 다시 만난다면, 그러니까 얘를 이 다크 히어로로 만들게 된 어떤 매개체죠.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사과하고 싶다. 이것까지 만들어놨어요. 이 갈등이 해소되는 그 방아쇠까지 만들어놨어. 훌륭한데? 라는 식으로 진행됐어야 했는데 고백을 받아준 거야. 일진녀한테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받아버렸어. 그쵸? 처음 상황이 이거였죠. 누군가 고백을 받아들이라고 입김을 넣은 게 틀림없어. 아, 누군가 파회법을 알아낸 거야. 다른 친구들이 놀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최면이라도 건 거 아니야? 그냥 가라 변태. 네가 뭘 안다고. 니니. 남도연의 5년차 친구 변태임입니다. 이 자식 말대로 있다고도 생긴 나의 고백을 받다니 서혜인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또 다른 친구의 등장. 오, 연쇄 고백범 드디어 성공한 거임. 사방에서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도현의 여사친 3년차. 얼라리? 너 왜 표정이 그지 같냐? 연쇄 인쇄 망친범임. 우리 도현이만한 개쓰레기가 없지. 친구들이 도현이를 굉장히 이제 또 놀리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떨려 죽겠다고! 자기도 이제 당황했다. 근데 얘는 또 친구들한테도 자격지심이 있어. 그래, 나 따위랑 같이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역겹다 안 해주는 게 어디야 하면서 얘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뭔가에 또 부딪혔습니다. 아, 사과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친이네요. 남도현 전마 왜 반한 거야? 존못 아닌데 존못 돼지라고 놀려서? 어? 주인공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지금까지 전부 기만이었던 거 아니야? 얘한테만 이렇게 보이나? 콩깍지가 씌었나? 다음 편에 딱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만화를 잘 그린다. 미쳤네. 이거는 블로그에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화를 엄청 잘 그립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고3이고요. 그냥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림도 정말 사랑스럽고 고3 때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굉장히 내용도 재밌고요. 연쇄 고백마. 그리고 특히 인물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잘 그리네요. 채색도 잘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신기해라. 시간의 문제일 뿐 굉장히 재밌는 만화를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루키네요. 슈퍼 루키네요. 자, 말의 씨앗을 보는 아이. 논밭이 펼쳐진 마을이고요. 왈왈왈. 누군가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설마 읍내에 있는 그 교회 아니야? 최근 뭐뭐군 뭐뭐의 한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가 신도들을 착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주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일을 시키는 등 사역을 위해 신도들을 착취하거나, 아니 왜 다들 피해자 탓을 하는 거야? 답답하네 정말. 말로 사람을 홀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서 그러나? 유민아, 이 친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밖에서. 공부 안 하고 또 컴퓨터 게임이요? 하레비가 몇 번을 불렀는디? 아니야, 게임 안 하고 있었어. 뉴스 보고 있었지. 논술 주제로 나온다기에. 작화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려? 근디 이제 아르바이트 갈 시간 아니요? 하레비 이제 경로당 갈 건디 태워다 줘? 아이 그럼 나야 고맙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근데 뭔가 힐끗 봤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하게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에휴. 차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옛날 번호판. 저기 미나. 응? 요즘은 괴롭히는 놈들은 없냐? 괴롭히는 애들? 없는데 왜? 할아버지 혹시 옛날 생각나서 그러는 거야? 뭐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뭔 일 있으면 바로 말혀. 할아버지가 이래봬도 월남전 참전 용사요? 알아, 귀신 잡는 해병대라며. 근데 진짜 걱정할 건 없어. 할아버지가 손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뭔가 중요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뭐시기냐, 이상한 거 보이는 건 이제 없는겨? 환시 같은 게 있었나? 아까 보니 또 혼잣말 하는 것 같던디.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다 그러잖아. 상상 속에 친구도 있고. 할아버지도 그러잖아. 옷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런 거지 뭐.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 안 보여. 아, 왜 마늘이 떠다니는데? 자, 읍내입니다. 할아버지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응? 나랑 놀다가 혼난 건 진짜 어렸을 때였는데. 아, 환수들이 보입니다. 말 걸지 말랬지? 요새 무선 이어폰 있으니까 괜찮다고 한 건 너잖아? 그건 그렇지만 할아버지랑 집에 있을 때 말 걸면 안 돼. 이것도 뭔가 환상적인 그런 거죠. 저기 도룡아 듣고 있어? 아, 그 공중에 떠다니는 육종 마늘을 맛있게 먹는 도룡이 너무 귀엽다. 혼잣말 하면서 다니고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고요. 에휴, 유민, 조심할 거면 지금 해야지. 마늘을 가르니까 안에 이 눈알 같은 게 있어. 또 혼잣말 하는 이상한 애를 오해받는다. 뭐야 쟤? 이어폰도 안 끼고 있는데 혼잣말 대박.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여기서 씨앗들이 나오고 있어. 어린애라 그렇지 뭐 어리다 어려. 관심 받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하면서. 그래서 말의 씨앗을 보는 아이 같은데 웃기네 웃겨 하면서 씨앗이 튀어나왔어. 관종이네. 어려서 그렇지 뭐 이런 씨앗들이 둥둥둥둥 떠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씨앗들이 계속 떠다니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아이네. 나는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씨앗이 되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지각색 서로 다른 형태의 지닌 말의 씨앗들은 보통은 이렇게 금방 사라졌지만 말에 담은 감정이 크면 클수록 사라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기도 했어. 와, 사람한테 붙었어.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신입도 아니고. 작은 잎을 피우고선 말이 심어진 사람의 귀에 속삭이기도 하고. 남자가 그런 걸로 삐지냐? 도렁이처럼 동물의 형태를 띠고 주변을 맴돌기도 했다. 쓸모없는 놈, 밥만 축내지 아주. 아직은 나 말고 말의 씨앗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유민아, 어쩌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나처럼 이 말의 씨앗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말의 씨앗을 보는 아이. 용키와 무무,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연수 오빠 오늘도 와 있네? 은설 언니, 대박. 저 방금 홀에서 연수 오빠 봄. 언니도 봤어요? 엄청 잘생긴 친구인가 봅니다. 여기 이 친구는 연수 오빠한테 고백했다가 씹혔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공하고 뭔가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쟤 기다리는 거예요? 유민? 야, 말도 마. 개빡치니까 쟤 여자한테만 거리 두잖아. 연수 오빠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 미쳤네 완전. 뒤에 있는데 뒷담. 예, 유민. 얘 아직 안 들리나 보네. 예. 어이구 깜짝이야. 혹시 이번 주 주말 시간 괜찮니? 일요일에 대타 좀 해줄 수 있어? 이니시를 거는 선배. 잠시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언니.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얘 눈빛 좀 봐. 아우, 땡큐. 아니에요, 언니. 제 이상한 소문 있긴 해도 말은 잘 들어주네요. 이러면서 이제, 무슨 소문? 혼잣말도 자주 하고 몸서리도 치고. 원효다, 하이. 너 혹시 유민이랑 친해? 같은 학교 다니잖아. 계속 유민이 얘기만 합니다. 자, 선을 긋는. 저는 학년이 달라서 잘 모릅니다. 그것보다 황홀이 34길 배달 갈 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관심 없어 하니까 굉장히 무안하죠. 매번 저런 말을 들어야 하나? 말에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유민 재수없어. 확 잘렸으면 좋겠어. 보란듯이 뒷담 뒷담화인데 화가 꽃화자야. 요런 꽃을 이제 뒷담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재밌는 설정이네요. 뒷담화라니 장면 센스하고는 어떻게 허구한 날 뒷담꽃이 피냐. 덕분에 난 굶은 일이 없어서 좋지만 얘는 이런 꽃들이 먹이입니다. 말의 씨앗은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 좋아해? 오독오독하고 뒷담화는 자극적이고 불닭볶음면 같은 거 아닐까? 꼭 기분이 좀 풀어진 주인공. 너가 없었다면 안 좋은 말들이 나한테 뿌리를 내려서 나를 휘감았을 텐데 이런 게 생길 때마다 도룡룡이가 먹어 치워준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얘가 막아주고 있는 거죠. 도룡이가 없었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저번처럼 다른 사람 것까지 먹어달라고 하면 좀 곤란해. 배탈나. 너무 과식했어. 안타까운 일이야. 어떻게 된 게 인간들은 비난만 할까? 자, 기분이 완전 풀린 주인공 다시 일하러 들어갑니다. 어떤 액체가 이 뒷담화에 떨어져서 신비오트 같은 게 뭔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 독이 올랐어.
바닥에 떨어져서 빛이 났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음. 모양을 갖춘 환수가 되었어요. 좀 세 보입니다. 자, 원효 배달 다녀왔고요. 기계처럼 배달만 하는 원효. 뭐지? 아무도 없는 건가? 은설노님, 가연, 안 계시오. 이상하군. 그 괴생물체들, 뒷담수라고 할까요? 뒷담수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없어서 전화를 하는 원효. 전화가 가고 있는데 얘네가 또 액체 형태가 돼서 원효를 공격합니다. 에? 아니, 이 친구 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게다가 물리적으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이야, 장르가 여기서 확 분위기가 바뀌는데? 심각하게? 야, 요거는 베스트 도전에 있어요. 지금 9화까지 올라왔고 4화 만에 이제 베스트 도전이 된 건데 굉장히 재밌네요.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도 흥미롭고 뭔가 1화에서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또 어떤 반전을 주면서 굉장히 2화를 궁금해하게 하는 훌륭한 1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알 꿀잼이었습니다. 그리고 4화 정도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온 것 같다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4화까지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또 흥미로운 제목이에요. 제목이 살인 거머리의 습격. 이게 제목입니다. 자, 소리. 뭔가 야트막한 냇가에 있는 남자 둘. 뭔가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놈은 소리에 반응한다. 야, 먼저 가라. 뒤적. 그래도 내가 너보다 발차기도 좀 되고 손도 더 날래니까. 뭐? 그게 뭔 소리야 임마? 내가 왜 그런지 진짜 몰라? 네가 내 빚도 갚아주고 허구한 날 술에 쩔어있는 놈 친구 돼주고 낚시를 왔네요. 낚싯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걸로 전부 퉁이다 하면서 원래대로라면은 얘 말을 안 듣고 죽어야 되잖아. 여기서 진짜 말을 듣고 가주는 고마운 친구. 전벙 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친구. 근데 무언가 쫓아갑니다. 빠밤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도로디. 뭔가 엄청난 속도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튀어나왔습니다. 물 밖으로. 잠깐만, 죽었어. 이 녀석 왜 표정 변화가 없지? 와, 역시 소리에 미끼로 쓴 거였어. 그냥 미쳤어. 이걸 속네. 난 이 틈하게 안전하게 도망을. 근데 뭔가 걸렸습니다. 다리에. 붕덩? 뭐죠? 낚싯줄에 걸려서 자빠졌어. 낚싯줄? 뭔가가 다시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안 돼. 와, 징그러. 요렇게 생긴 거머리가 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너무 싫어. 휘감겼고요. 이 눈동자 보세요. 끝났죠? 필리핀에서 대왕 거머리를 밀수입해오던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관상용으로 인기가 있는 이런 거머리가 있었나봐. 거머리는 사업운에 좋다는 이유로 고가에 거래되었으며 증거인멸을 위해 산과 바다에 무분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방생을 해버렸구나. 자, 살인 거머리의 습격입니다. 글 양옥임, 그림 이병희입니다. 이야, 계곡이고요.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소야,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작화가 깔끔합니다. 듣고 있어. 댕댕이랑 캠핑을 왔습니다. 걔가 버섯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덥석. Are you kidding me? 걔를 구한 주인. 내가 굶기냐? 독버섯은 왜 기웃거려? 그냥 다 뽑아버려야지 하면서 독버섯을 뽑는 여인. 뽑아서 주머니에, 저걸 왜 주머니에? 아무튼 주머니에 독버섯이 들어갑니다. 함부로 뽑지 말라는 표지판이. 어라라? 누가 봤을까? 여기 한국이죠? 관리. 물꺽. 합석을 해버렸습니다. 오징어와 맥주로 매수를 했군요. 근데 언제 오셨어요? 여기 사람이 없어서 밤에는 무서울 텐데. 그러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왜 저래? 그게 사실 꽈광 벼락 핫플레이스인가 봐. 작년 캠핑장에 번개가 떨어져서 사람도 줄고 제 월급도 줄고. 캠핑장 관리요원이구나. 특히 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원래는 지금쯤 골동품 가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골동품이요?
뭐 멋진 나비가 날아가네요. 아, 사실 제가 눈썰미가 좀 좋아가지고 암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참 겁이 많아요. 설마 번개가 또 떨어지겠어요? 그냥 우연히 한번 그런 것 뿐인데. 글쎄요,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 있지요. 네? 뭔가 의미심장한 대사를 한 여주. 10년 전 K전자 주식이 3만원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랐죠.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고 제 전 재산을 넣었어요. 취했구나 너. 난 뭔가 진지한 얘기인 줄 알았어. 가자! 네, 취했습니다. 취했잖아. 저는 이만 바빠서 내일 수찰 때 봐요. 분위기 감지하고 도망가는 관리 요원. 가지 말지. 치킨아. 아이고, 그 사이에 또 멍멍이가 없어졌습니다. 치킨이 발자국 같은데요? 이 자식 설마 깊은 곳으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숲속입니다. 이 멍청이 숲에 들어갔다가 뱀에게 물리기라도 하면. 잠깐, 뱀? 그럼 나는 괜찮음? 맨손인데? 자, 무당거미입니다. 가장 흔한 거미 중에 하나지요. 알았죠! 아, 무당거미를 때린 주인공. Are you kidding me? 아, 봉을 하나 들고 가고 있습니다. 치킨아, 어딨니? 개 짖는 소리가 컹컹. 응? 치킨이 소리? 어디지? 왼쪽, 오른쪽? 컹컹. 뒤쪽이구나. 다다다다다. 치킨이, 우리 귀여운 치킨이 이름이 치킨인 건, 이거는 하지 말지, 지금.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모양이 치킨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덜. 아이고, 멧돼지네요. 아이고, 이거 하루 강아지 멧돼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살다 멧돼지한테 시비를 쳐거는 강아지가 다 있네. 너는 그냥 똘추야. 똘추로 이름을 지었어야 해. 와, 이거 잘 그렸다. 고개를 꺾어서 봐야 하긴 하지만 멧돼지의 어택이 뭐죠? 엄청나게 빠르게 안고 도망가는 주인공.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뭔 살아! 다다다다다다. 크르르르르르르. 아이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정도가 아니고 협곡으로 떨어지는 붕덩 물에 빠져버린 핸드폰까지. 고로로로. 푸하. 뭐야, 산속에 왜 웅덩이가 빗물이 고인 건가? 뒤에 멧돼지가 바로, 야, 치킨아, 싸울 준비해라. 내가 어그로를 잡을 테니 네가 딜을 넣어라. 들어와. 징킹. 거머리가 멧돼지를 감았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뭐 나온 게 너무 없다. 그냥 너무 평범한 괴수물의 일화. 그리고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칸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이 만화는 제가 봤을 때는 70% 정도로 압축될 수 있는 컷인데 같은 상황을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느낌이 좀 커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얘가 이제 독버섯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덥석 짚고 나서 Are you kidding me? 하고 뭐 내가 굶기냐? 독버섯은 왜 기웃거려? 하여튼 한순간도 방심을 못해 뭐 이러잖아. 근데 이 두 컷이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컷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냥 다 몰아도 된다는 거야. 특히 이제 여기로 넘어갔을 때. 찾는 걸로 넘어갔을 때 이런 부감샷은 너무 좋거든요. 항상 장소가 이동하면은 한번 이렇게 이 장소하고 인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아. 근데 치킨이 발자국 하고 이제 발견을 한단 말이죠. 이 자식 설마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이 두 칸은 없어도 그만이고 치킨이 발자국 하고 이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굳이 이 설명이 없어도 발자국이 이 안으로 이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발자국은 항상 이어진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어져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 뇌절. 이거는 아예 필요가 없죠. 이 긴장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은 완전히 그냥 몰입을 해치는. 그래서 이건 나오지 말지라고 아까 제가 탄식을 했던 겁니다. 좀 칸을 줄이고 극적인 장면에서는 효과음을 없애보기도 하고 훨씬 더 긴장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화는 정석적인 그 괴수물 1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머리한테 공격을 당하고 뉴스가 나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나와서 같은 일을 또 당하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남자들 있잖아요. 걔네 둘이 당하는 거는 좋은데 그때 이 거머리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거머리의 디자인이나 공격 형태를 다 아는 상태에서 두 번째 똑같이 등장하니까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뭔가 좀 다른 형식으로 등장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화 보겠습니다. 제목이 특이합니다. 단순 자살입니다. 그녀의 삶은 엄마 사랑해, 다녀올게 여보, 사랑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아이고. 왜? 아이고. 그런 그녀를 내가 죽였다. 완벽한 자살로 위장해서 말이다. 단순 자살입니다. 글 그림 김송파 라는 웹소설이었던 거임. 휴 다행. 야 이거 진짜 리얼하게 잘 썼는데. 야 살해수법이 취미라고. 주인공이 범인이자 사이코패스인 것도 괜찮네. 결말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나? 아우 너무 놀아버렸다. 오늘 일찍자긴 글렀어. 김현희 23세. 그녀는 추리소설의 상당한 매니아이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이다. 자, 인강을 듣고 있습니다.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12시 반 출근했으려나? 어디론가 가는 공시생. 있어라. 어서오세요. 있다. 특정 알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핫5 사러 오셨어요? 하하네. 자, 얼빠. 석종 씨는 공부 잘 돼요? 자,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는. 그에 대해 아는 건 그저 이름과 잘생긴 얼굴. 인강도 서로 추천하고요. 이분도 이제 경찰 공무원, 경찰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동병상련의 그런 것도 있나 봅니다. 물론 그것도 잘생겨야 생깁니다만 1+1 상품입니다. 하나는 석종 씨를 주는 여주. 괜찮겠어요, 여러분? 화남? 이런 일이 없을 법하다고요? 만화라서 있는 거라고요? 자, 아무튼 1+1을 나누고 다시 돌아온 여주.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어제의 흔적들. 곤히 잠든 여주. 벌떡. 알람 전에 일어나서 알람을 꺼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와 있네요. 아버지가 경찰인가 봅니다. 왜? 강력사건이야? 아버지의 뒤를 잇고 싶은가 봅니다. 20년차 베테랑 형사입니다, 아버지는. 아니, 자살 사건인데 뭔가 묘하단 말이지. 뭐가? 동기가 파악이 안 되고 무엇보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었는데 딸? 갑자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잠이 좀 덜 깼나 봐. 자신이 본 웹소설이 생각이 났던 거임. 국은 끓여놨으니까 밥만 얹혀서 아침 먹어. 아빠는 씻는다. 아빠는 지금 퇴근하셨나 봐. 이제 밤새 근무하시고. 분명 이거 어제 읽은 소설 내용인데 너무 비슷하잖아 하면서 일단 수업을 듣습니다. 빠직! 자, 부러진 샤프. 집중이 안 돼. 계속 신경 쓰인다. 한번 확인해볼까? 내가 너무 과몰입해서 본 거 아니야? 자, 웹소설 사이트에 들어가는 주인공. 없는 거임! 왜 삭제됐지? 분명 어제 카페에서 봤는데? 공부나 하자. 몇 시지? 또 12시 7분입니다. 또 편의점 가겠죠? 딸랑 어서오세요. 아이 잠깐만, 너 옷도 혹시 갈아입고 왔니? 야 너 위에 하나 걸치고 왔구나. 아끼는 후드를 입고 왔네요. 안녕하세요 현희씨. 오늘도 핫5 사러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당 충전 좀 하려고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당이 너무 떨어졌거든요. 무슨 일이신데요? 꼭 다시 읽어보고 싶은 소설이 갑자기 삭제가 됐거든요. 제목이 자살입니다 였나? 단순 자살입니다. 제목을 알고 있어? 찡낑찡낑. 소설 제목이요. 단순 자살입니다예요. 찡낑찡낑. 근데 그걸 어떻게 찡낑. 그 소설 제가 쓴 거거든요. 찡낑. 다음 화에 계속. 재밌는데? 조금 더 나와봐야 알겠는데? 3화 만에 배도에 갔는데 배도에 간 후로는 안 올라오고 있어. 찡낑. 무사하신 거죠? 굉장히 작화와 그냥 이야기가 그냥 무난합니다. 내가 봤던 소설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걸 찾아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바로 내가 가고 있던 편의점 친구가 내가 작가임을 밝히는 거는 굉장히 빠르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 화가 또 궁금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여기 단순 자살입니다. 배도에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예쁘고. 요거는 아마 이제 그리시고 나서 칸을 확대하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컷은 이 위아래 검은 선을 빼시면은 더 예쁠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좀 어색하거든요. 이 검은 부분을 아예 지우던가 아니면 에어브러쉬 지우개로 살짝 지우면은 괜찮습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렇게 처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연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 칸 색깔이 굉장히 새까매가지고 검정 테두리가 없이 그냥 네모로 가는 게, 요렇게 그냥 계속 가는 게 이 그림 톤하고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색깔이 드는데, 이 연한 그림에 비해서 이 칸이 너무 도드라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림이 약간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보시고 그게 나으면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가시고. 아무튼 잘 봤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만화는 뭐 스릴러로 풀어도 좋고 뭐 로맨스로 풀어도 좋고 아주 멋진 그림체를 가지고 있어서 좋다 이 말이야.